안녕하세요. 백혈병원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규정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0년 4월 9일 백혈병 한우의 TV가 오픈했습니다. 오. 지난주에 저희가 파일럿으로 2편의 영상을 사전에 발행을 했습니다. 댓글과 응원이 굉장히 많아서 나름 즐겁고 업되어 있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피드백이나 응원? 저는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처장님하고 저하고 톰과 제리 같다 티격태격하는 게 좋다는 반응이어서 저는 영상 보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카메라를 아마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2대인 것 같은데 한 대 중간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카메라가 더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환자분이 치료 중인데 꼭 완치가 돼서 그 본인의 완치 스토리를 이곳에서 백혈병 한우의 TV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댓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좀 감사하고 가슴도 좀 먹먹하고 꼭 이분을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백혈병 환자에 가장 필요한 게 정보, 또 완치 스토리, 그리고 이 전문가들과 같이 좀 심도 있는 이야기, 그리고 브이로그를 해서 우리 백혈병의 활동들을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혈병 길라잡이, 백혈병 희망 스케치, 백혈병 전문가와 함께 백혈병원의 브이로그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이 4개를 매주 한꺼번에 하긴 힘들고 2개, 3개 이 정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거슬러 2016년으로 되돌아가 봤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갔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렇죠. 이제 비공개 영상인데 우리 근데 좀 부끄러워. 우리 백혈병 환자 15명이 후지산 정상에 도전했는데 그중에 3명은 어떻게 되고 12명은 어떻게 됐는데 관련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죠. 저 뒤에 부분하고 보이시죠? 여기가 후지산 정상입니다. 네, 정상. 지금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낙오하시고 고산병으로 다 내려가시고 3명만 지금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내년에는 몽골에 있는 만주 벌판을 달리면서 그때 또 우리가 한번 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네, 그러면 이 영상에 함께 있었던 우리 권순철 팀장님을 같이 모시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팀장이 같이 하시는데요. 사기 영상 어땠어요? 맞습니다. 사기 영상의 주인공. 아니, 2분이 하자고 해서 저는 정말 억지로 했어요. 사기 아니야. 사실 거기가 파란목이기 때문에 우리 거의 다 올라간 거예요. 30m 있어야 돼요. 네. 것이고 뒤에도 사실은 정상의 구름이나 그 뒤에 구름에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럼 그게 사실 그 안개만 안 꼈으면 똑같아 보는 거는. 저는 어쩌면 좋아요. 힘든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 솔직히 제가 산을 싫어하진 않는데 후지산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왜 우리가 낙오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원래 권주 팀장님이 제일 건강하신데 생각지도 않는 고산병이 오셔가지고 난 사실 A급은 아니어도 내가 B급 이상은 됐는데 와, 고산증이 오니까 온몸에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정말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 힘들었어. 숨차고. 저희가 15명 가서 12명이 정상까지, 후지산 정상까지 갔었고 3명이 낙오했는데 그 3인방입니다. 낙오한 사람들의 변명 아닌 변명은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후지산을 제대로 정상까지 다녀오신 분들, 그러한 영상을 이쯤에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평상시 한백산에서 많이 여행 연습을 했어요. 일본 후지산 운전대 파이팅! 정상에서 셀카를 한번 찍고 싶습니다. 기대되죠.
백혈병 하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후지산 출발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자자자! 한국 백혈병 환영회! 화이팅!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롭게. 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유 대단해. 같이 올라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다들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들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게 우리 모임에서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지산을 왔다 하더라도 제 혼자였다면 아마 정상 못 밟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그 F급의 두 명이 가당치도 않았던 그 두 명이 등반을 하는 바람에 제 시간에 내려오질 못했어요. 날이 킁킁해졌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통화도 안 됐던 것 같아. 우리가 정말. 핸드폰을 다 끈 상태라 연락도 안 되고 불안해갖고 막 안내소 가갖고 뭐 방송도 해달라 뭐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했지만 결국 안 돼갖고 마음이 급해졌지. 사실 우리가 세 명이 나고 하니까 좀 빨리 내려왔잖아.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정상팀이 내려오고 있는데 두 명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 날이 어두워졌어. 근데 불구하고 안 나와서 그때 우리가 뭐 난리 났었죠. 안 내려와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색대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죠. 네. 급하게 만들었는데. 특공대가 같이. 네. 근데 제일 이제 우리가 체력 소모가 적은 저하고 이제 권준 팀장님 두 분이 하고 그다음에 김진양이라고 헌혈 봉사하는 진군을 한 명 같이 갔었는데 세 명이 조직해서 네. 올라가는데 뛰어 올랐어. 처음 갈 때는 우리가 좀 기어가다시피 했는 천지를 갔는데 두 번째는 혹시라도 사고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를 뛰어갔던 것 같은 거죠. 나는 그렇게 산을 뛰어 올라온 거는 군대 이후 처음이었어요. 저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할 정도인데 근데 다행히 또 중간에 만나가지고 만나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내려왔는데 백혈병 환우회에서 우리가 2015년부터 서둘토라고 우리가 둘레길 걷기를 하고 또 산도 다니고 저희가 한라산도 정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면서 이후에 후지산까지 저희가 한번 정복을 했었었는데 셋만 이렇게 낙오가 됐고 한라산 1등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내려오면서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셋이 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꼭 기회 되면 셋이 다시 한번 도전하자. 그런 다짐을 했었었는데 두 분은 여전히 그 마음이 같습니까? 저는 여전히 가고 싶습니다. 저도 마지막 팀장님도? 마지막 갈 때까지 한번 언젠가는 한번 갈 거예요. 저는 안 갑니다. 그때 우리가 후지산 갔을 때 그 초명했던 분들이 많이 했던 게 그 후지산 정상 올라가는 게 투명한 백혈병 투명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중간에 좀 쉽다가 맞습니다. 굉장히 고비고 마지막 단계는 사실은 뭐 10m 걷기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좀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아까워서 슈가맨처럼 뭐 백투더 퓨처처럼 2016년의 기억을 다시 소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웃고 즐기고 즐거운 얘기도 했지만 또 병상에서나 지금 현재 투병 중이신 백혈병 환자와 보호자께서 보시면 이게 또 다른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같이 갔으면 취지로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후지산도 갔었던 거고 이 브이로그를 백혈병 환우의 TV 첫 방송에 저희가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후지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준비한 건 저희가 뭐냐? 그 백혈병은 유전 이렇게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백혈병 진단 받으면 환자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유전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 백혈병 관련 질문 중에서 백혈병은 유전이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은 어떠한 답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이걸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백혈병 유전이 안 되는데 유전이 되는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심코 그냥 자기는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잘못된 정보를 봤던 걸 그냥 올렸을 뿐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백혈병 환자나 그 가족이 겪는 고통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질문이 뭐냐면 저는 올해 20살이고 아빠가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암이 가족력이 강하다 보니 조금 어지럽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아빠도 30대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아빠 쪽 가족들 중에서 백혈병은 아빠밖에 없었고 엄마 쪽은 암 환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 올린 거예요. 아이고 참 그죠? 안타까운 얘기이긴 그렇죠? 하네요. 우리 같은 이제 백혈병 환자 단체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이거는 올릴 필요가 없는 질문이거든.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답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은 보험회사 직원이 올린 거거든요. 백혈병은 유전되니까 빨리 보험에 가입해라. 진짜예요. 그리고 관심 있으면 자기 연락해라 해서 이렇게 남겨둔 거고요. 네 번째가 네 번째 답변이 읽어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병의 유전력, 유전이 되는 거는 부계보다 모계가 강하다. 그러니까 아빠 쪽보다 엄마 쪽이 강하다. 근데 다행히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맞춤형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안심이 되겠어요. 오히려 더 불안한 거죠. 백혈병 유전되는구나. 그나마 다행히 아빠가 백혈병에 걸려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저는 이게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화가 났습니다. 화가. 왜 화가 났냐? 백혈병은 유전 질환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기 때문에 유전력이 어떻고 뭐 모계가 어떻고 부계가 이런 얘기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백혈병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이 아니거든요. 저도 2004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거든요. 진단을 받고 투병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 집안엔 저희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진단 받았을 때도 저희 가족도 특히 그냥 부모님은 좀 자식이 아프니까 그런 걱정이 돼서 의료진한테 물어봤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의료진이 명쾌하게 유전 아닙니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어디에서부터 생긴 것 같으세요?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가을 동화가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높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2001년도에 그 다음에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와이프도 이 드라마를 보고 백혈병은 유전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 송혜교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루키미아라면 아시는군요. 가족 중에 이 병을 앓으신 분이 계십니까? 유전이 될 확률이 높은 병이죠. 생전에 내 속을 그만큼 새겼으면 됐지. 우리 원사 언제까지 그 병을 옮겨 그래.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 각인이 돼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이 왜 유전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드라마에서 갈동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TV에서 그러더라. 그렇죠. 뭐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될 백혈병 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미혼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불안을 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우리 아이 혹시 백혈병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걱정 많이 했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조금 아쉽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가 있을 때 그러한 대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바로 저희가 백혈병 환우회에서 바로 잡아 주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쵸. 백혈병 환우회 없었는데 제가 없었죠. 백혈병에 걸리기 전이었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한국 백혈병 환우도 없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2000년도면 없죠. 저희가 2002년에 창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로 백혈병은 유전되는 질환이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 역발상으로 가을 동안을 오히려 이걸 예로 이 잘못된 거다. 의사 같은 의료 전문가라든지 우리 같은 환자들한테서 계속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 이렇게 그렇죠. 안내를 하면 그리고 우리가 되겠네요. 계속 이야기해야 계속. 저는 계속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러면 적어도 한 5년, 10년 지나면 백혈병은 유전된 질환이 아니다라고 될 것 네. 같거든요. 이게 앞으로 저희 환우회에서 꾸준히 해야 될 활동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백혈병은 100% 유전되는 질환은 아닌 거죠? 백혈병은 유전 질환이 아니거든요. 네. 백혈병은 유전 질환이 아니라는 게 의학적으로 사실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백혈병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먼저 백혈병은 왜 발생하는지 사실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백혈병은 지금 현재 연구해서 의학적으로 판단된 거는 그 장기간에 방사선이 장기간에 픽폭이 되어 있거나 벤젠 성분 같은 것에 장시간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백혈병의 원인이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반도체 아시죠? 그러하게 장시간에 노출이 됐고 안정복이나 이런 게 없이 노출됐을 때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다 정도가 지금 의학적으로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당된 것에 그 노동자들은 그 부분에선 산재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 후쿠시마 원전 그렇죠. 우리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죠.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 네, 사고가 있었잖아요. 때. 그때도 주위에 백혈병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근데 나머지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게 검증된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이 많이 하는 게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이야기 말고 스트레스는 사실은 원인으로 보기 힘들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유전이냐 그 백혈병 환자 중에 일란성 상동이가 있는 거예요. 염색체가 똑같은 환자가 반으로 갈라져서 이제 일란성이면 한 명이 백혈병이면 유전이라면 당연히 다른 그 상동이도 백혈병이 되잖아요. 백혈병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백혈병은 이제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의사들의 그 뭐 이제 설명뿐만 아니라 현상으로 보더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10,000명이 넘게 지금 생존해 있는데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들이 다 그럼 백혈병 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친구 중에서나 아니면 연인 중에서 백혈병은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저희 한국 백혈병원에 찾아오십시오. 오히려 논쟁하는 것보다는 저희 백혈병 환우에 찾아오면 우리가 입증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백혈병은 유전되지 않는다. 백혈병은 유전되지 않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다. 이 정도면 될까요? 오, 그렇죠. 좋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지금 일반 시민들하고 우리 백혈병을 투병하고 있는 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백혈병 길라잡이와 브이로그까지 봤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하나하나 단계 발전해 가는 거 지켜봐 주시고요. 댓글과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댓글 아니더라도 문자나 카톡도 괜찮으니까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다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백혈병 환우회 TV에서는 백혈병 치료할 때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주변에서 또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헌혈 증서였죠. 헌혈 증서와 수혈 비용과 그리고 또 백혈병 치료제 신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치료제?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에 대한 그 치료제입니다. 기대되네요. 아이고 힘들다. 참. 사실은 좀 어색하지만 그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가능합니다. 백혈병 TV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네, 다음 주 백혈병 환우회 TV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